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한 부동산 투자 진행의 방서훈입니다. 소음, 공해 같은 도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전원 생활을 꿈꾸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이렇게 직장에 있는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전원주택에서 이제 삶을 많이 꿈꾸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 전원주택을 한 채 마련하려면 거의 3, 4억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중산층에게는 거의 꿈도 못 꿀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 1억 원대의 실속적인 분양가로 나온 전원주택이 있다고 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편한 부동산 투자 분양편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철호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 어떤 단지 보여주시나요? 예, 처음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는 한 번쯤은 전원의 생활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리적 위치나 금액,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는데 오늘 그러한 전원주택, 뭔가 일반인들에게 전원의 꿈도 누리고 가격 부담도 없는 그런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주택 하면 바로 양평이죠. 이런 양평에서 분양하는 전원주택 오늘 보여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작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모두 가능하시고요. 서울 전화 2128-3838 코드 번호는 777번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알토마토 홈페이지에도 글 남겨주시면 언제든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분양 물건 기본 정보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분양 물건 양평 써니빌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성리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이제 총 300세대 중 20세대를 특별 분양 중에 있습니다. 구성은 대지 면적 661제곱미터, 건평은 99제곱미터, 시행사는 써니빌입니다. 네, 오늘 정말 특별하게 전원주택 단지를 준비하신 만큼 정말 영상에 대한 설명이 기대가 됩니다. 영상 설명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영상 보시면서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양평 단성리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보이는 땅이 이제 전원주택 부지가 들어설 지역이고요. 양 옆으로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형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에 지금 한참 토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직접 다녀오니까 수로를 파고 상하수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습지나 연못 이런 자연환경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모습도 할 수 있고요. 이곳이 바로 이제 백송원이라고 소나무 농장이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변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시사철 푸르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조감도 모습도 살짝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수로 공사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물길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물길을 이용한 여러 가지 테마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기존에 늘 내려오는 천을 이용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되고요. 사방이 어느 곳에서 집을 짓든지 산조망이 가능한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입지가 매우 훌륭한 그런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부지가 이제 공사를 할 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300세대를 동시에 분양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요번에 기존에 분양했던 물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한 20채 정도 특별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토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과거 백송원 부지라고 해서 그런지 정말 소나무가 많고 굉장히 푸르른 그런 자연 환경이 느껴졌는데 사실 이게 지금 주소지가 양평에 있잖아요. 양평하면 굉장히 수도권과도 가까운 그런 곳인데 입지적 특징이 어떤가요? 네, 그래서 입지적 특징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가 어디이고 진입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하면 대표적으로 전원주택 단지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양평군청이 양평의 가장 중심지라고 보이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신라 CC와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자면 양평이지만 여주와 접해 있는 여주와 양평. 어떻게 보면 양평의 좀 남단의 끝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잠실에서 강남에서 우리가 출발했을 때 저희가 이제 외곽을 이용하고 이렇게
그 강변을 이용해서 국도를 이용해서 현재는 진입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보시면 저는 일신역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중앙선입니다. 그래서 청량역에서 이용했을 때 한 45분 정도 걸리는 그런 지역에서 역을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될 수 있고요. 현재는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중부내륙고속도로나 지금 하단에 나오지 않았지만 영동고속도로 둔내 IC를 문막 IC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인데요. 중간에 여기 점선처럼 보여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점선이 바로 2016년에 개통할 제2영동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현재로서는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만 2010년에 개통을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하게 3D 사진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입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단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입체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현장에 직접 갔을 때 정중앙에 있어 사방을 보면 어디가 끝인지를 사실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즉 눈에 들어오는 모든 곳이 바로 전원주택 부지인데요. 이것은 이제 3D 영상으로 봤을 때 능선의 끝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단지 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이쪽 그 전원주택 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여기 진입로 하는 요 입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입구의 향이 북향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신라시시 쪽이 남향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산 안에 들어가서 이게 향을 구분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아래에서 들어오는 선이 진입로인데 진입로 쪽이 북향이라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색 테두리가 사방이 분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안에 들어가면 정말 조용하고 어떤 그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 면적이 14만 5천 평입니다. 그중에서 절반 정도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절반 정도는 그대로 자연환경을 노출해서 어떤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한다는 컨셉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경계와 경사도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아늑한 자연 환경의 비밀이 바로 이 분지에 있었습니다. 분지에 둘러싸여서 굉장히 아늑하고 또 조용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원주택 부지를 선택할 때 있어서 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어떤 건가요? 저희가 오늘 전원주택 부지 또 이제 전원주택뿐만 아니라 이제 건물까지 우리가 이제 분양하는 오늘 현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원주택을 고르는 어떠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을 고를 때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골라야 할까 고민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1차적으로 전원주택 부지가 너무 서울에서 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1시간이나 1시간 30분 내외의 거리가 가장 입지가 좋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원 생활을 하더라도 단절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기존 마을과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마을과의 접근성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면사무소가 가깝든 이제 이런 교통환경 기존에 있는 마을과의 어떤 접근성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보다는 지형 자체가 좀 높고 그다음에 이제 탁 트인 전망이 좋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전원주택 고르는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향 위주면서 주변이 아늑하고 편한 느낌의 땅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원으로 나가는 만큼 조망에 대한 것에 매우 중요한데요. 강조망, 산조망, 그리고 이런 바다조망이 나오는 곳에서 전원주택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왕에 우리가 전원주택은 토지를 또 매입해서 짓는 만큼 그대로 어떤 그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미래 가치가 좋은 땅, 기왕이면 그런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적도상 이제 도로가 접해 있어서 개발이 가능한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기처럼 큰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큰 도로에서 조금 더 좀 들어와서 있는 그런 도로가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가 최적의 전원주택 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입지와 또 자연 환경 그리고 향후 미래까지 이렇게 골고루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양평 써니빌 전원주택 단지는 어떤 점수를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런 기준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강남에서 이 현장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리는데 현재 눈으로만 보면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에 개통이 되면 서울에서 잠실에서 현장까지 1시간, 분당에서 한 40분, 45분 내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호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이 입지에서
주변에 있는 마을까지, 즉 단성리 보건소라든지 양동 면사무소, 그다음에 아까 보였던 이런 역과의 거리가 한 6km 전방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제 금방 마을과의 어떤 커뮤니티 생활이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외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런 아늑한 느낌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딱 들어가 봤을 때 편안한 느낌을 주는 땅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방이 분지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망의 가치를 설명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사시사철, 특히 이제 소나무로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시사철의 푸르름과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조망의 확보, 어디서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미래가치 측면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어떤 그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2016년에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통이 되면 미래가치 측면 상당히 밝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더 이 단지만의 특성을 얘기하면 국내 최대 규모 전원단지가 한 100세대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이 써니빌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규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순차적으로 분양해서 300세가 되면 대단지로서의 전원주택 단지 국내 최대 규모거든요. 그에 따라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 어떤 랜드마크로서의 어떤 입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덤으로 올 수 있는 부가가치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했을 때 전원주택 부지로 상당히 양호한 입지다. 이렇게 평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아늑한 그런 자연 환경과 조망권 그리고 이제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향후에 제2 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접근성도 더욱 개선될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국내 최대 규모의 그런 전원주택 단지로 다시 태어날 우리 양평 써니빌 그 홍보 영상 저희가 한번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길을 이용해서 각 그 블록별로 물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겠고요. 집들이 상당히 이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을 같습니다. 이쪽에서 추구하는 어떤 컨셉 자체가 유럽에 있는 그런 주택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블록별로 테마를 정해서 여기는 뭐 모던한 분위기, 여기는 어떤 분위기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개발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주택들이 통일성도 있지만 블록별로 좀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유럽에 온 듯한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단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물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물에서 조명을 틀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각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저 가운데 아일랜드 홀처럼 생긴 곳이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게 될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 물길에 해당하는 곳을 이제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각가지 여러 가지 테마로 이렇게 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근본에 분양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개발해도 항상 먼저 시범단지가 개발하고 순차적으로 이제 광의로 이제 개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그 처음 시작되는 커뮤니티 시설과 인접해 있는 부지부터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 어느 곳이 분양을 하는지 한번 토지 분할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일랜드 홀이 이렇게 빨갛게 된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상업지역을 표현할 때 빨간색으로 표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전체 이 300세대 단지를 관리하고 생필품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이 아일랜드 홀처럼 생긴 이곳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보이는 51번부터 63번까지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주 타겟입니다. 그래서 200평 정도로씩 잘라서 분양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위에는 여전히 또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시행사가 처음 분양할 때 가까운 지인들에게 선분양한 물량이고요. 중간에 하나하나 하얗게 된 분들이 이제 빠져 있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연두색 부분, 넘버링 되어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선분양했을 때 좀 빠져 있는 물량을 합쳐서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이 한 20세대가 조금 넘는 특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아일랜드 홀과 가까운 그 입지에 해당하는 그런 부지들은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파트도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범단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쪽 블럭이 분양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들어왔을 때 커뮤니티 시설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모여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원주택 하면 보안이나 뭐 이런 것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초입에 있는 것들이 좀 더 그 보안성이나 안정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격적인 면에서도 메리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초기에 나온 물량이 상당한 메리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필지별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적별 필지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분양단지의 면적들을 보시면 51번부터 65번까지가 주요 요번에 나오는 물량인데 대부분 이제 평형으로 봤을 때는 300평짜리가 하나 있지만 대부분 200평대로 잘라서 분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위에 아까 그 기존에 선분양을 했던 것들 중에 일부 빠져 있는 것들은 300평도 있고 500평도 있고 400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땅의 면적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블록별로 향과 조망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디자인 컨셉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현장을 답사하셔서 나는 이 정도 규모의 땅을 찾고 그다음에 이런 컨셉의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는 블록에 선별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필지에 따라 면적도 다르고 또 향이나 또 높이 같은 것도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향도 다르고 사실은 우리가 경사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 경사가 급하면 조망이 좋지만 좀 그 선호도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요번에 나오는 물량들은 굉장히 완만한 경사에 나오는 물량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직접 제가 아까 큰 조감들을 봤을 때 들어온 입구가 북향인데 안에 들어가 있으면 향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런 전원주택은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서 경사도라든지 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면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신 이후에 접근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어떤 그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단지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전원주택 하면은 그 수도권에서 본인이 살 집 한 필지씩 사서 직접 짓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다 보면 장단점이 다 있겠죠. 일단 본인이 혼자 사는 집은 자기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그 우리가 이제 디자인도 입힐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또 그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설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점에서 그럼에도 그리고 또 이제 사후 관리 문제 있죠. 내가 만약에 직접 살지 않고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것을 이제 평소에 비어있을 때 누가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여기가 단지형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아까 아일랜드홀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거기에는 생필품 조달뿐만 아니라 집 수리, 그 다음에 없을 때 청소, 그 다음에 이제 하자 보수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형 전원주택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길도 의미가 있었지만 그 외에 3.5km 정도의 트레킹 코스를 별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촌호수가 한 이 트레킹 코스, 우리가 이제 그 반경을 볼 때 2.5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3.5km 정도면 상당히 넓은 트레킹 코스가 단지 내에 조성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봤듯이 수로가 상당히 공을 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단지 주변에 물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길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여유로움과 여러 가지 조경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가가 이쯤에서 궁금해지는데 사실 이번에 토지뿐만 아니라 그 집까지 같이 분양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그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우리 사회자께서도 처음에 인사할 때 하셨지만 사실은 전원주택을 누구나 꿈꾸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그 텃밭을 일구고 있기 때문에 저도 주말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몰랐는데 그러면 시간이 되거나 여유가 되면 전원주택을 근교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실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주택 했다가 그래서 생각만 했다가 직접 알아보면 뭐 3, 4억은 기본이고 뭐 5억 그다음에 이제 되게 좋은 거는 10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을 마음은 있어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측면이 매우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에 개통을 앞두기 때문에 현재 지가 자체가 그 대단지로 개발한 만큼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기반시설 비용을 포함해서 3.3제곱미터당 4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평당 건축비는 건축은 전원주택이 이제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평당 400을 줘야 제대로 된 전원주택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합치면 만약에 이제 200평 필지에 30평 전원주택 지을 때 1억 9,500만 원. 그러니까 2억이 채 안 되는 돈에서 접근이 가능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수도권에서도 그런 1억 원대 아파트 찾기가 힘든데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건 좋지만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요?
네, 저렴하다라는 것은 일단 인정은 하는데요. 저렴한 것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가격적인 것은 대단위로 개발하다 보니까 시범단지로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항상 모든 투자가 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실제 사람이 살 때 그다음에 진입할 때 리스크라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초기에 투자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에서 300세대 대규모이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하시는 한 20세대만큼은 특별하게 가격을 상당히 낮춰서 공급을 한다라는 이유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토지를 계약한 다음에 집은 본인 취향대로 지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조감도를 좀 보여드리면서 그 좀 설명을 좀 더 추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집을 본인의 취향대로 지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토지를 사고 나서 집을 짓게 되는데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이제 단지형이다 보니까 각 블록을 10개 정도의 블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블록에 30채씩 들어가는 구조인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준이 없다면 집에 들어갔는데 서로의 기호에 따라서 너무나도 통일성이 없으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각 블록별로 테마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가이드를 주어서 시행사에서 시공을 하는 것이 거의 그 특별한 본인 부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집 한 채 짓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평당 400만 원을 주고 시행사에 맡기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의 의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가이드를 지켜서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개 테마로 하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완성됐을 때는 전체적인 통일성도 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부가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만 맞춰서 지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래 가치 측면에서 제2 영동 고속도로를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미래 가치 측면에서 사실은 그 전원주택은 분명히 얘기했지만 서울과 접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외떨어진 데서 자기만 좋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즘에는 전원주택을 또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것이 2억이 안 되는 돈에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살 분도 있지만 내가 주말에만 이용하는 세컨하우스를 이용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뭐 주말에 요즘에 캠핑 문화도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전원도 누리고 텃밭도 가꾸고 그다음에 양평 일대에 여러 가지 물 시설도 이용하고 이런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저렴한 공급가로 공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그 정도의 땅이다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지역이 사실은 토지의 가치를 가장 상승시킨 요인이 도로교통 여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쪽 지역에 지하철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는 아니기 때문에 고속도로 여건이 좋아져서 키로수는 비슷하더라도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제2 영동고속도로 착공돼서 현재 이제 노선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경기도 광주에서 시작해서 원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평이라고 표시된 이쪽 아래쪽으로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입지가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여기가 개통이 되면 동여주 IC가 개통이 되면서 현장까지 정확한 키로수가 7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도 검색 통해서 거리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거리 자체는 큰 차이가 없지만 고속도로를 탐으로써 시간적인 것이 굉장히 세이브가 많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현장 방문할 때는 국도를 타서 막 이렇게 꼬불꼬불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가까운 거리 같은데 시간은 좀 걸리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 꼬불꼬불한 국도변을 이용할 필요 없이 고속도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간이 1시간 남짓 거리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제2영동 고속도로가 중요하고요. 지금 이게 실제 올 봄에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다리도 놓고 가시적으로 지금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16년 말이면 실제 내가 이제 지금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받고 집을 짓고 한 1년 정도 후면 이 개통이 되니까 그럼에 따라서 미래가치, 그다음에 토지의 지가 상승, 그다음에 이제 내가 직접 사는 데 있어의 편리성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고 해도 그것이 착공이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공사를 시작한 상태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좀 도로가 뚫리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분양가나 이런 게 더 오를 가능성도 있겠네요. 일단 시범단지로 지금 공급된 물량 외에 순차적으로 대기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분양가 상승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잡으셔야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분양 현장 양평 써니빌 전원주택 단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양평 써니빌 전원주택 단지 분양 포인트입니다. 우선 그 분지형 입지로 굉장히 아늑한 느낌을 주고 또 조망이 우수하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연못과 습지 또 소나무 숲 같은 친환경적인 자연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웰컴 센터, 트레킹 코스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또 오는 2016년 제2 영동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블록별 디자인 테마를 적용해서 어떤 유럽의 마을을 표방한 그런 곳입니다. 또 지금 시범단지 개념으로 굉장히 저렴한 2억이 안 되는 분양가에 굉장히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그런 단지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빨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리얼 궁금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